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조비룡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 지금 말이 돼 가고 있으니까 4월이 되면 이제 요즘 서서히 느끼실 텐데 이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오고 눈도 가려워지고 이런 이제 봄철 알레르기가 많아지는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 이 봄철 알레르기 사실 이게 뭐 치료도 뭐 그렇게 잘 되는 편입니다만은 조금만 먼저 시작을 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4월부터 많아지기 시작하는 이 봄철 알레르기 어떻게 예방할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레르기는 사실은 이 계절성 알레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얼굴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알러지 얼굴, 뭐 알러지 페이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눈 밑에 이렇게 주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이 눈 밑에 이렇게 약간 짙은 이 색깔의 이런 반점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코 위에 이렇게 주름도 잡혀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알러지가 생기면 뭐 얼마 이게 그 어느 정도 명확한 이유랑 관련이 되는지는 잘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혈관의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거의 한 7, 80% 우리가 알러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굴만 보고도 심한 알러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이 편도선이나 이런 것들이 붓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아지죠. 코가 아데노이드라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입도 벌려져 있고 여기 보시면 입술이 윗입술이 그래서 좀 작아 보이는 이런 이제 모양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걸 그 알러지성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 봄이 되면 실제로 어린아이들한테서 한 5살부터 이게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봄철 알레르기가 시작하고 또 성인이 되면 한 30대 전후반 젊은 성인 때부터 알레르기가 또 조금 많아지는 이제 두 개의 정점을 가지게 되는데 제일 많은 증상은 본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증상은 이제 비염입니다. 코가 가려운 것. 코가 가렵고 코가 간질간질하니까 이제 재채기가 나오죠. 재채기가 나오면서 이제 맑은 콧물이 나오게 되고 이 맑은 콧물이 나온다는 말은 코 안에 점막들이 붓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코가 막힙니다. 그래서 코 막힘 증상, 특히 잠잘 때 불편하고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되고요. 요게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 이 코의 점막이 이 쭉 우리 눈하고 우리가 왜 저기 눈물이 나게 되면 이 눈물이 코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눈물 안쪽에 이 샘이 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코 점막이 간질간질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눈까지 이 점막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중앙 안쪽 부분에 이제 카룬클이라고 하는데 눈 안에 이렇게 안쪽으로 보면은 뭐가 이렇게 선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 그게 이제 그 뭐 면역을 많이 담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도 이제 코의 가려움과 함께 조금 위로 올라가서 가려움증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눈 전체에 결막염까지 진행이 되는 그래서 눈이 가려워지고 이제 충혈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긁거나 문지르거나 그러면 충혈이 잘 되기도 하고 뭐 긁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코에도 비염이 생기듯이 눈에도 눈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좀 전신으로 확장이 되면은 피부에도 이제 우리가 왜 사실 알레르기 그러면 뭐 이게 고무 같은 거 닿으면 손에 알레르기 생기고 피부에 염증 생기고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증상들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라든지 가려움증, 뭐 심할 때는 두드러기까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호흡기 쪽으로 코를 지나서 더 안쪽으로 목 호흡기 기관지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천식이 해당이 되는 거죠. 숨쉬기 불편하고 이제 천식이 있으면
피로하고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면 뭐 몸의 염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천식 증상 때문에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봄철 알레르기만으로 뭐 사망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레르기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몸은 이제 면역 반응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쁜 세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것들을 없애는 그런 반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면역 반응인데 이 면역 반응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 알레르기 할 때 알러라는 게 이제 좀 변형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형된 반응, 변형된 이제 면역 반응, 이 알레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병적인 면역 반응이죠. 우리한테 이 좋은 면역 반응이 아니라 잘못된, 그러니까 세균과 싸워서 이겨내는 암세포를 없애는 이런 좋은 면역 반응이 아니라 쓸데없이 나를 괴롭히는 반응이 된 걸 이제 알레르기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심하게 되면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 우리 왜 그 뭐 예방 접종이나 항생제 주사 맞고 나서 알레르기가 생겨서 뭐 사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갑자기 이 응급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신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숨이 막히게 되고 그러니까 기관지가 탁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큰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가 하면 호흡기에 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천식, 비염 이런 것들도 있고 결막염, 뭐 오늘 주로 이제 이 내용을 다룰 겁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오늘 뭐 깊이 있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음식물 알레르기도 있죠. 예, 뭐 갑각류를 먹으면, 뭐 알을 먹으면, 뭐 땅콩 알레르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음식물하고 관련된 이제 알레르기가 되겠고, 피부의 알레르기는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뭐 특별한 우리가 반지를 낀다든지 아니면 뭐 목걸이를 한다라든지 뭐 귀걸이 중에 이 알레르기가 있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 드릴 항원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 것들이 피부에 접촉이 되면 그게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고 두드러기가 생기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는 두 번의 정점이 있는데, 예, 우리 권희님, 예, 안녕하세요. 그 질문 하나 와서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꽃가루 냄새를 맡으면 예, 재채기가 나오는데, 꽃가루 소식에 재채기가 나온다. 이 증상을 어떻게 하면 재채기 없는 방법, 그렇죠. 예, 오늘 이야기 나눌 겁니다. 4월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나무 이 잣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나무들의 이제 꽃가루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 알레르기 반응들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결국은 꽃가루가 나올 때는 외출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적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되겠죠. 오늘 같이 한번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는 두 번의 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릴 때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제가 좀 전에 제일 처음 얼굴 보여줬지만 이런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알레르기 얼굴이라 그래서 막 면역 체계가 이때가 발달될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집에 있는 뭐 집 먼지 진드기에 노출이 된다라든지 학교에 나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이제 항원, 알러젠이라고 하는 항원들에 노출이 되게 되면서 주로 이제 비염이 많고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원인 물질이 있으면 그걸 이제 회피하도록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자가 조금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성인 때부터 나타나는 2차 이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만성 염증이나 면역 불균형, 그다음에 이 평소 이제 생활에 좀 불편감들, 뭐 직업적이거나 환경적으로 특별한 물질이 노출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이제 현대인들의 질병이라고 하는데 뭐 스트레스들, 좀 불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뭐 다양한 이제 성분들, 화학약품, 화학 성분 같은 것들에 노출이 되면서 나한테 맞지 않은 물질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알레르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염도 많지만 이제 결막염 이때 많이 오게 되고요. 약 복용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약물 알레르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성이 조금 더 두 번째 성인이 돼서는 더 많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의 진단은 사실은 제가 좀 전에 왜 얼굴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대부분은 이 진찰이나 아니면 어떤 증상인지를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질문도 해주셨는데 4월이 되면 3, 4월이 되면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가 나오고 뭐 이러면 계절성 알레르기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도 또는 중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도 하지만 뭐 잠자다가 깨는 경우도 없고 직장 생활하는데 또는 학생 같으면 공부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경도의 알레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심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다가 자꾸 깨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등도 정도부터는 우리가 약을 쓰거나 아니면은 회피 반응을 하거나 면역 치료를 하거나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알레르기가 맞는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알레르기가 아닌데 알레르기랑 비슷한 증상들을 보이는 질병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특별한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피부 반응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특히 내가 알레르기가 생겼는데 이게 아무래도 나랑 같이 있는 뭐 우리 반려견 또는 뭐 하여튼 애완동물이 하나 있는데 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알레르기 때문에 얘를 없애자니는 그렇고 진짜 이 이유인지 확인을 해야 될 때는 피부 반응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인이 개인지도 확인하고 개라고 하면 이제 또 이제 면역 치료라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피부 반응 검사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예방 관리 방법으로 한 70%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까지 안 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우리가 항원 또는 알레르겐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오늘 이제 봄철에 많아지는 것들은 주로 이제 꽃가루죠. 좀 전에 질문을 하셨지만 그게 요 봄철에 제일 많은 거는 나무의 꽃가루입니다. 그래서 나무 꽃가루 그리고 이제 이 가을철이 되면 또 한 번 피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잡초들 우리 뭐 풀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이제 꽃가루가 많고 그래서 두 번의 이 꽃가루 때문에 계절성 알레르기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요때에 보통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4월에 한 번, 그 다음에 8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내가 계절성 꽃가루 알레르기겠구나라고 하고 오늘 이야기할 예방적인 방법 미리 그랬다라고 하면 예방 방법을 미리 쓰면 훨씬 더 약한 약을 써서 조절을 관리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증상은 알레르기랑 비슷한데 코도 간질간질하고 콧물도 나고 눈도 가렵고 그런데 이게 뭐 겨울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꽃가루 날릴 때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진먼지 진드기나 이런 것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같이 있는 애완동물들의 뭐 비듬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곤충이나 뭐 곰팡이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음식물 이런 것들도 항원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항원으로서 작용을 해서 이제 알레르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도표가 우리 서울 지역의 이제 꽃가루 달력이 되겠는데 이 보게 되면은 이
우리 항원의 이제 대표적인 게 1년 동안 계속 있는 게 이제 진먼지 진드기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진먼지 진드기이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를 줄이는 원인이 항원이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겠죠. 진먼지 진드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청소를 자주 해줘. 뭐 매주 한 번씩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얘가 어디에 사냐면 침구류에 이부자리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항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카바를 좀 특수한 카바를 씌우거나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고요. 애완동물들이 이제 항원이 될 때가 있다라고 했고 꽃가루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좀 전에도 우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서울 지역에 여기 보면 3월 말부터 2월 말부터 오리나무, 척백나무, 자작나무, 뭐 참나무,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 서울 지역에 많은 이제 꽃가루 항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계절성 알레르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소나무가 여기 빨간색이 이 꽃가루가 우리 보면은 왜 저기 한 뭐 5월 정도 되면은 이 송진 꽃가루 소나무 꽃가루가 노랗게 이렇게 막 물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소나무는 다행히도 그 항원성이 좀 약합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많아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농도 대비해서는 정상들이 약해서 조금 괜찮은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8월이 되면 여기 보시면 잔디, 이 돼지풀, 쑥, 뭐 이런 것 같은 이제 그 풀 종류에 의한 꽃가루가 이제 두 번째 피크를 그리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상청에서 꽃가루 예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4월부터 6월까지 8월에서 10월 사이 이렇게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오늘은 외출을 할까 말까 또는 마스크를 좀 이 효과가 좋은 마스크를 쓸까 말까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참나무, 우리나라 오리나무, 자작나무, 삼나무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요. 이게 나무마다 좀 틀립니다. 우리 왜 봄에도 뭐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런 거 많이 피잖아요. 얘들은 그 저기 알레르기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주 이런 봄부터 알레르기가 많이 시작하지는 않는데 이럴 때 알레르기 관리하는 방법들이 우리나라 이제 국가 건강정보 포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이 알레르기가 밖에 많이 알러젠이 밖에 많을 때는 창문을 오히려 닫아야겠죠. 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오히려 공기 정화기, 뭐 헤파 필터라고 하는데 이런 항원들을 그럴 수 있는 공기 정화기를 쓰는 게 좋고요. 주기적으로 실내 청소를 밖에서 들어온 항원들을 청소를 해줘야 될 것이고 침구류에도 그런 꽃가루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척을 잘 하도록 하고 꽃가루가 심하게 날릴 때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마스크, 안경, 모자 가능한 한 이 항원의 노출이 작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빨리 씻는 게 좋겠죠. 집에 들어오기 전에 가능한 옷에 묻어 있는 것들, 피부에 묻어 있는 것들 털어낼 수 있으면 털어내도록 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꼭 샤워를 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이 계절성 알레르기의 증상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 가면 이런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 서비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4월하고 6월, 8월하고 10월 좀 전에 말씀드렸죠. 4월, 6월에는 나무에 이 꽃가루 그리고 8월에서 10월에는 풀들의 꽃가루에 대한 농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가 좀 심한 사람들 경우에는 뭐 보통 정도만 되더라도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 만약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하루에 2번씩 예보를 해주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외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이제 또 많이 보는 게 애완동물 알레르기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15 내지 30%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개보다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털보다는 이 애완동물들의 비듬이나 뭐 대변, 얘들의 소변, 침, 뭐 이런 것들이 다 알레르기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단순히 털 깎거나 이것만으로는 해결책이 아니다. 목욕을 자주 시켜줘서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뭐 필요한 경우에는 만약 우리 아이가 이 애완동물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실은 구분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따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면역 치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항원의 노출이 적게 될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접촉을 좀 줄여야 되고요. 이 카펫 같은 경우는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장판이나 마루나 이런 것들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공기 정화기나 진공 청소기를 헤파 필터 청소기라 그래서 이 항원들이 잘못하면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했는데 이것들을 다시 확 날리게 하는 필터가 좋지 못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헤파 필터라는 이 알레르기 항원을 이제 걸을 수 있는 이런 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때는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같이 지내려고 하는데 떨어져 지내거나 이래야 된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면역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진짜 얘가 알레르겐 항원인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로 진짜 원인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치료를 해서 줄이게 되는 거죠. 이게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면역 반응을 줄여야 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면역 치료, 2번째가 이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좀 전에 이제 뭐 애완동물 같이 나는 또는 꼭 외출을 꽃가루가 날릴 때 외출해야만 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면역 치료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아까 이제 2번 정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알레르기가 보면 계속 나빠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꽃가루에 자꾸 노출이 되면 노출이 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집니다. 증상이.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막 예민하게 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꽃가루에만 내가 알레르기 반응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뭐 일반 먼지에도 좀 자극적인 냄새만 나도 온도만 차가워져도 이런 반응들을 일으키는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알레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2차적인 예민도가 강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알레르기 증상들이 나이가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좋아질 수 있도록 뭔가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알레르기 증상들이 좋아지는가 하면 면역 관용이라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이제 면역 치료 이야기 하겠지만 내 몸의 면역 기능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달라진 병적인 반응들을 서서히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증상이 완화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알레르겐의 항원의 노출이 적게 되는 거예요.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또는 여기 이제 면역 치료 때도 우리가 쓰는 방법인데 아주 작은 농도에 자주 노출을 시키면 면역 관용이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얘에게 이 달라진 병적인 반응을 안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안경도 쓰고
내가 노출되자마자 빨리 샤워하고 해서 여기에 노출을 줄이는 게 사실은 치료적인 빨리 여기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것들이 나이가 들면 뭐 좋게도 볼 수 있지만 면역 기능이 떨어져도 이게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면역 반응이 둔화하는 것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또 30대, 50대에 또 한 번 더 정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말은 이때 이제 피부나 점막의 방어 능력들이 떨어지면서 또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꼭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들이고, 생활 습관으로 보면은 면역 반응이라는 게 결국은 병적인 면역 반응은 안 해야 되고 좋은 면역 반응은 더 잘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 몸이 그렇죠,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잘 관리하는 것들,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 면역 치료가 결국은 이렇게 증상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잘 이용해서 면역 관용을 증가시키려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질문 나온 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몽 허니 블랙티님, 그렇죠. 봄만 다가오면 비염 시작입니다. 예, 비염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평생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이 봄철에 좀 심한, 아마도 이제 꽃가루, 뭐 자작나무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가능한 좀 노출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내가 좀 더 건강을 되찾고 이러면 좋아지기도 하고요.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이걸 완전히 회피하지 못하더라도 미리 예방약제들이 있습니다. 예방약제들 잘 쓰고 뭐 스프레이 잘 쓰고 이러면은 요 알레르기 반응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한 3년 4년 지났더니 약을 안 쓰게 됐네,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잘 들으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기 바나나님, 저도 어렸을 땐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했는데, 그렇죠. 이 딸기 바나나님의 내용이 방금 질문의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관리를 잘하게 되거나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튤립님은 제가 겪고 있는 재채기나 코막힘, 콧물이 감기인지 알레르기 비염인지, 감기는 일주일 이상 잘 안 가죠. 예. 근데 1주, 2주, 3주가 지나도 이 증상들이 계속 있는데, 감기는 보통 열도 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근데 그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자꾸 나빠질 뿐만 아니라, 이제 4월 초에 또는 3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4월, 5월 꽃가루 농도가 많아지면서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이건 알레르기라고 볼 수 있고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랑 뭐 이 피부 반응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우리가 감기가 오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레르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사실 구분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흥님은 저도 알레르기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걸로 받아야 가장 정확할까요? 이거는 이제 둘 다 받아야 될 가능성이 많고요. 요거는 우리 담당 선생님하고 조금 상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굳이 안 해도 대강 유추가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심해지는 알레르기 항원이 뭔지를 보는 게 좋고요. 혈액 검사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내가 이제 면역 치료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피부 반응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동원 참치님,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고 있는데, 1세대는 제가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졸리는 효과는 좋지만 졸리는 게 1세대가 되고요. 그래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주로 자기 전에 먹게 되고요. 낮에도 먹어야 되면 주로 이제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먹습니다. 보통 맞으면 크게
뭐 효과의 차이가 없으면 2세대 요즘은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염이 심해서 숨소리가 좀 큰 편이다. 이걸로 중요한 자리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코 세척을, 예, 그렇죠. 코 세척 하루에 뭐 2번 정도 하는데 숨소리가 좀 큰 편이라고 하면 이미 비우성 비염 같은 게 와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코 세척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뭐 비우성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중격 중앙에 있는 이게 휘어져 있는 중격 망곡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조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년 봄마다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지는 기분입니다. 미리 예방하려면 그렇죠. 이제 제가 예방 관리 방법 말씀드릴 때 이거 꼭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매년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대처를 영 안 하시는 거거든요. 제대로 대처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면역 치료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면역 치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오래 이제 기다려야 되고요. 용인 곰돌이님 애완견을 키우는데 이것 때문에 비염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볼레어라는 약을 쓰면 먹는 약 안 먹어도 진짜 좋아지나요? 어, 이게 뭐 면역 치료나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면역 치료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간이 지나거나 이러면서 알레르기가 좋아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날이 지나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사실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자라는 건데,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자, 우리가 항원이라는 게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이 항원을 딱 잡아가지고 면역세포에다가 딱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보통 2가지 트랙을 가게 돼요. 첫 번째는 T 헬퍼 셀이라 그래가지고 세포성 면역이라는 걸 만드는 반응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체액성 면역,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2가지 반응이 있어서 2개로 이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세포성 면역이 한 6에서 7 정도, 그다음에 30~40%가 이제 체액성 면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면역 세포들이 적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적절하게 되느냐,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좀 유전적인 경향도 있고 부모님이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알레르기를 갖고 있으면 이게 나도 이제 그럴 좀 소인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방 방법이란 게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낮은 농도의 항원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면역 관용이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오른쪽으로 가면 알레르기 반응이고 왼쪽으로 가면 세포성 면역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것들을 왼쪽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양을 작게 조금씩 주게 되면 이게 이제 면역 치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작게 노출이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꽃가루 일기예보를 봐서 꽃가루의 농도가 많다라고 하면 가능한 한, 그렇죠, 안 나가는 거죠. 외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달이 되면 아마 아직은 이제 기상청에서 예보를 안 할 거예요. 4월부터 이제 예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꽃가루 농도를 보시고 너무 많을 때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간다. 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렇죠, 다녀오고 나서는 손, 얼굴 씻고 샤워 빨리 해서 노출되는 시간들을 가능한 한 줄인다. 집 안에도 창문 사이로 또는 창문을 열어두게 되면 들어오거든요.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가 들어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침구류를
잘 씻도록 한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알레르기를 줄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면역 관용을 유발하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이제 많은 게 비염이거든요. 그래서 코에 들어와 있는 알레르겐, 항원을 농도를 줄이는 방법들이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질문도 나왔지만 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염수를 사서 그걸 이제 약간 데워서 한 30도에서 36도 정도, 그러니까 따뜻하다 정도면 됩니다. 우리가 코에 물이 들어갔을 때 뭐 차갑게 느끼거나 뜨겁게 느끼지 않을 정도,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아 따뜻해 하는 정도면 되겠고요. 식염수를 쓰는데 사실은 집에서 만들어 써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우리 보통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뿌리는 소금은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맛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향료들이나 또는 천일염 같으면은 다양한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제된 소금, 우리 뭐 장 담그거나 뭐 이럴 때 쓰는 소금 있잖아요. 하얀 정제된 소금을 쓰는 게 좋고요. 물도 이제 오염되지 않는 물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염수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고, 나는 아무리 우리 일반 식염수를 사서 써도 좀 자극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식염수가 약간의 산성기를 띠거든요. 예, 그럴 경우는 베이킹 소다를 조금 넣어주게 되면 자극이 좀 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을 써도 좋고요. 이런 걸로 하루에 심할 때는 2번, 아침에 1번,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외출 다녀와서 1번 이렇게 하게 되면 비강이 세척이 돼서 비염도 좋아지게 되고, 이게 꼭 알레르기성 비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가 뭐 감기라든지 이 코 안에 있는 점막들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좀 이따가 말씀드릴 그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그 항히스타민제 코 스프레이를 약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럴 때는 꼭 스프레이를 사용하기 전에 이 비강 식염수 세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염수로 코 점막을 깨끗하게 해놓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뒤에 스프레이를 쓰면 이 스프레이에 있는 약이 흡수도 잘 되고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스프레이를 쓰고 식염수 세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약 효과가 없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스프레이를 하기 전에 식염수 세척을 하고 코에 약을 뿌린다라고, 뭐 상식적인 것 같지만 예, 많이들 실수하는 거라서 꼭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은데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나는 열심히 피했는데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4월에서 5월로 가면 갈수록 꽃가루 농도가 높아지면서 자꾸 증상이 심해져요. 이럴 때는 이제 면역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죠. 관리 치료제를 좀 써야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좀 전에 이제 1세대, 2세대 질문하셨는데 1세대가 졸리는 약이고요. 졸리지 않는 약이 2세대인데 1세대 약이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세대를 쓰게 되는데 2세대로 조절이 안 되면 졸리는 약을 보통 자기 전에, 그러면 뭐 먹고 바로 자면 되니까 복용하도록 하고, 뭐 요즘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자, 이런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졸리는데 운전하다가 사고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낮에 드시지 않도록, 운전하기 전에는 절대로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사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는, 급할 때는 우리가 약이지만 이제 내가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어,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라고 아는 분들은 이 스프레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제일 많이 쓰는 건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는 예방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가 있고, 심할 때는 아침에 2번, 저녁 때 2번 쓰다가 좋아지게 되면 이제 한 번으로, 또는 저녁 때 1번만 이렇게 서서히 줄여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미 내가 이제
매년 봄마다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와,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와라고 아는 분들은 예방약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걸로 봐서 우리 몸에 히스타민이라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히스타민을 이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데서 분비를 못하도록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뿌리면 이거는 한번 알레르기가 오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우리가 예방적으로 쓰게 되고 이제 부작용은 스테로이드보다 더 적겠죠. 그래서 예방제를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중간에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비강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그 담당 선생님들하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어느 걸 쓸지를 선택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효과가 좋으면 예방제만으로도 예방이 되고 또는 항히스타민 스프레이만으로도 예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절이 되는 경우도. 근데 대부분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 항히스타민제 약을 먹게 되고 심할 때는 그렇죠. 이 두 개를 같이 쓰게 됩니다. 아주 심할 경우에는 이미 심각한 정도다라고 하면 두 개를 같이 써서 일단 빨리 좋아지게 한 다음에 이제 약은 줄이고 스프레이만 쓰다가 스프레이도 하루에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쓰다가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줄여다 보면은 이제 이러면서 일종의 면역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눈이 가려워지게 되면 그렇죠. 이 똑같이 스테로이드 또는 항히스타민 또는 예방 안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안약을 쓸 때는 꼭 우리 안과 선생님들께 주기적으로 가서 안압이 높아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의를 받도록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스프레이를 쓰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 중앙에 이 중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뿌리게 되면 코가 막 따갑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레이의 방향을 안쪽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우리 뭐 눈가 정도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뿌리게 되면 좀 더 훨씬 더 편안하게 이제 이게 스프레이를 뿌릴 수가 있고요. 먼저 한번 이렇게 축 뿌려보고 스프레이가 물처럼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번져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코를 중앙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눈 끝쪽 정도를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한 번 내지 2번 뿌리면 제일 편하고 효과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눈에 안약을 넣을 때는 이렇게 요분처럼 아래쪽 눈 밑에 이렇게 아래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 틈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 틈으로 그렇죠. 이렇게 안약을 딱 넣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딱 감고는 눈알을 이렇게 굴리거나 요 안약이 이제 그냥 이렇게 넣으면 코로 쭉 흘러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게 요 코하고 눈하고 이 맞닿아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요 사이를 딱 눌러주게 되면 안 내려가고 조금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한 5분 정도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안약을 넣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이게 이제 그 내가 뭐 애완동물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이런 거로 조절이 잘 되면 되는데 이런 걸로 조절이 좀 잘 안 돼 하는 경우에는 또는 내가 항원이 뭔지를 확실히 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면역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철 알레르기 예방 관리법이 결국은 항원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고요. 평소에 이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하고 그래야 이제 내 몸이 잘 반응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가능한 한 예방요법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코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안약 이런 것만으로도 약을 안 먹고도 예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거나 증상이 나타난다 싶을 때는 예방적인 요법을 빨리 시작하면 훨씬 더
작은 치료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프레이, 안약, 항히스타민제 잘 쓰도록 하시고, 여기서 예방요법은 특히 이제 항원에 노출이 안 되도록 뭐 외출 다녀오고 나오면 빨리 씻도록 하고 이런 것들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알레르기가 없는, 아마 올해 2025년도 뭐 알레르기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알레르기의 증상 때문에 힘들어져 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질문이 한번 왔었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언론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는 안 그런데 남자가 비만 확률이 3배나 더 늘어나더라 이제라는 건데, 이게 올해 유럽 이제 비만 학회에서도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환경이 우리 몸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자, 아직까지도 결혼하면 남자들이 좀 편해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예. 음식도 좀 규칙적으로 먹게 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의 비만율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여성들은 이 남성들 챙겨주느라고 별로 그러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여성들의 비만율은 적게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성들은 언제 비만이 늘어날까요? 여성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때가 언제냐면 출산입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 한번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몸무게가 이렇게 툭툭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우리가 생활 양식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운동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을 하면서 생활 습관 자체가 조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출산 한번 할 때마다 1kg에서 한 3kg 정도 몸무게 이렇게 툭툭 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직장이 바뀌면서도 몸무게가 빠지거나 늘거나 많이 바뀌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 생활 습관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요즘 이제 비만 치료제들 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건 못지않게 내가 음식이나 또는 생활 습관들, 특히 신체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잘 구축을 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우리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결국은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에 내가 외출을 좀 덜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같은 것들로 노출을 적게 하도록 하고 깨끗하게 씻고 그럼으로써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함으로써 우리가 질병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환경에 대한, 환경 때문에 오는 질병들일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놓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결혼이 비만을 느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렇죠, 결혼할 때도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겠죠. 뭐 좋은 아빠 되기 교육 이런 것처럼, 결혼하고 나서 건강하게 살려면 뭐 이런 것들 우리 이야기할 때, 결혼하고 나서 맛있는 거 먹기만 하고 안 움직이면 몸무게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둘이 같이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식단도 조절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으로 알레르기도 없고 환경을 잘 조절해서 환경과 함께 환경의 좋은 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